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내년도 3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캄넬리 주맙의 CMC 관련되는 이슈인데요. 중국에서는 제약업계 하웨이로 불려지고 있는 항서제약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이제 FDA가 해외 생산 시설 실사 건수가 급격히 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FDA는 다른 어떤 이제 정부의 규제 기관에 비해서 특히 생산 시설 관련되는 부분 어떤 실사를 많이 하지요. 엄격하게 하는데 보통 CMC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상을 통해서 나왔던 효능이라든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허가 이후에도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똑같은 약효와 부작용 정도를 나타낼지를 현장에서 이제 가서 실사를 통해서 인스펙션을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CMC 이슈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CR 레터가 발행되면서 최종 이제 허가 관련되는 일정들이 딜레이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허가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8월 달에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완제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CMC 이슈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7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요. 프라이어티 리뷰가 아니라 일반 스탠다드 형태의 이제 검토 지정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가 하학, 제조, 품질, 요게 이제 CMC입니다. 이 부분들은 실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캄넬리 주맙의 파트너인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전제로 신약 허가 및 CMC 실사를 준비해 왔다. 예, 그래서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관련되는 부분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전에 어떤 이제 CMC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2022년도 작년도 11월 14일에 나왔던 분기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자,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2019년도에 프리 NDA 미팅을 할 때 FDA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제출했던 1차 유의성 지표가 OS 값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삼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추가 수집 분석이라든지 외부 임상 데이터의 어떤 수집 분석치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추가로 FDA가 별도로 약동학 실험이라든지 CMC 관련되는 어떤 자료 보완을 또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이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CMC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다는 게 이미 이제 2019년도 10월 달에 이 프리&D 미팅 이후에 FDA 권고 사항을 통해서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CMC 관련되는 이슈에서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별한 인스펙션 이슈 없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2020년 회계 기간 동안에 약동학 실험도 완료를 하고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준비를 이렇게 마치면서 2021년도에 똑같이 약은 이제 그 생산 시설에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뭐 주가도 많이 떴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CMO 이제 대신으로 이제 약을 생산해주는 CMO 쪽에서 CMC 이슈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고 이 CMC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리보세라닙 중국 생산 공장에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드락 프로덕트 완제의약품 쪽에서 이 품질 및 제조 공정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보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포장, 라벨링, 위생, 유효성,
안전성까지 전반적인 어떤 품질 점검을 실사했는데요. FDA가 장기간의 세부 실사 과정에서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만 이 CMC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두 약물을 하나로 해서 이제 심사를 진행하는 거니까 내년 3월 달에 있는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도 예,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되는 자료를 제가 한번 구글을 통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항서제약의 이제 과거 리포터 자료 중국에서 나왔던 부분들 살펴보면 이 CMC 관련해서 항서제약은 이 장수성에서 R&D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드럭 디벨롭먼트하고 CMC 관련되는 부분을 다룹니다. 이 상하이 쪽하고 뭐 청두하고 여기 이제 장수성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뭐 CMC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일단 뭐 뜹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 말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게 아직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캄넬리주맙의 이 그 글로벌 진출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CMC 이슈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항서제약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을 보면 21년도 고점 치고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70%, 80%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는 단 한 50% 올라왔다가 크게 이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원인데 항서제약이 이제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캄넬리주맙이고 이 리보세라님의 파트너가 그만큼 중요하죠. 보통 면역감문 억제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반응률이라든지 효과 측면에서 병용의 어떤 부분들이 메인으로 지금 대부분 등극하기 때문에 이 파트너 약물인 리보세라닙도 중요하고 캄넬리주맙도 이제 같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톤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이 중국 쪽 사이트에서 이제 최근에 항서제약 관련되는 장문의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요걸 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제약이 이제 6월달 7월달에 규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부패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주가가 거의 뭐 폭락을 하면서 상반기에 올렸던 주가를 거의 다 내려놨는데요. 이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뭐 매출액이나 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중국 A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걸 뭐 하나로 따지면 한 뭐 40조, 50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소수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술혁 신이 뛰어난 기업을 뭐뭐의 하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항서제약이 이제 제약업계 하웨이로 불려집니다. 그만큼 혁신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선도하는 어떤 부분이고 국내 어떤 리포터를 이제 과거에 봐도 이 회사가 본래는 이제 국영기업이었어요. 예, 국영기업으로 이제 연운항 그 연운항 지역에서 이제 이 순바오양이 이제 지금 현재 회장도 태어났는데 국영 이제 제약사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표가 나중에 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떤 흐름인데요. 자, 중국 내 최대 항암 약물의 연구 생산, 항암약, 항암제 관련해서 중국 1위, 마켓쉐어 12%를 뭐 기록하는 항서제약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순바오양 회장님이십니다. 1958년생이니까 진양군 회장이 66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한 8살 정도 나지 않습니까? 예, 진양군 회장하고 그렇게 막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설립된 국영기업이었는데 우리 국내에도 보면 이제 제약회사의 초기에 보면 뭐 비타민이라든지 항생제를 주로 많이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연운항 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생제를 이제 주로 만들고 있었던 뭐 그런 어떤 고만고만한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순바오양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제약 관련해서 이제 학사를 따고 난징 대학에서 뭐 박사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그 어려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 예, 항생제 이런 거 말고 좀 돈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의 어떤 제네릭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이걸 좀 하기로 뭐 결정을 하면서 실제 이제 32살 때 이분이 이제 이 회사 이제 대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매출이 1억 위안을 초과해서 뭐 국내 돈으로 치면 뭐 한 200억 안 되는 정도 이제 그걸 하면서 제네릭을 어느 정도 성공시키면서 이제 좀 돈을 버는 회사로 이제 바꿉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두 발로 걷기는 제네릭으로 좀 이제 먹고는 살고 그 다음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제품 관련되는 부분 상호도 이제 바꾸고, 예, 이제 2000년도에 상장도 하죠. 상해증시에 이제 상장도 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진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제네릭과 혁신을 같이 하는 어떤 흐름으로 전략을 세워서 회사를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항서제약의 이제 큰 개발 원칙인데 빠르게 하는 겁니다. 예.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그때 하는 게 아니라 5년 남짓부터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둘째는 나름 이제 그 장벽이 있는 배리어가 있는 남들이 함께 쉽게 못하는 제네릭을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세대 제품.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혁신 신약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굉장히 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려면 자체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라이센스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약물들을 받아와서 개발해서 성공했던 게 이제 아파티님, 리보세라딘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뭐 주었고 결국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이게 그 국가 관련된 영향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크게 되면 인민을 위해서 약가도 낮춰라 이러면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 이제 사실 회장직을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 주가가 이제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1년도에 가장 고가를 하고 그다음부터 빠졌죠. 그래서 한 6,200억 위안이니까 거의 한 하나로 따지면 100조 이상 뭐 이렇게 나왔다가 그 뒤에 거의 70%가 날아가 버리죠. 요런 흐름 속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좀 타파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루잔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해서 중국에서만 이제 사업을 해서 되진 않는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흐름에서 혁신신약 이제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빼하고 그 효과로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캄넬리주막과 이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7월 달에 이제 본심사 이후에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캄넬리주막은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이 부분에 판권을 이제 넘기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일단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어려웠던 부분들 그 올해까지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이제 성장 궤도로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혁신 신약으로 이제 진행하는 어떤 흐름이니까 요런 어떤 이제 순바오 양의 어떤 복귀니까 내년도 CMC 관련되는 준비가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문제 없게끔 해야 되는 뭐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어떤 흐름들로 준비로 문제 없이 프로세스가 빠르게 해서 승인 이후에 바로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적응증의 다양함으로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